여러분, 음악 대결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온 두 훈남의 피아노 대결이라던가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에 나온 재즈 피아니스트들의 연주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 지리는 실력으로 결투 상대를 도망가게 만들었던 음악 천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1717년 독일 예술의 중심지 드레스덴에는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마르샹이라는 프랑스 출신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음악 실력이 꽤 좋았기 때문에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당시 폴란드 국왕인 아우구스투스 2세 앞에서는 한 번 연주하고 지금 우리 돈으로 무려 2천만 원가량의 연주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르샹은 연주 실력과 별개로 아주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며 다니던 프랑스 사람을 당연히 독일 음악가들이 좋게 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한 독일인 오르간 연주자를 불러서 마르샹과 대결하도록 주선합니다. 콧대가 높을 대로 높아진 마르샹은 흔쾌히 대결에 응했고 상대인 독일인 연주자가 매일같이 연습하는 걸 보고는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대결 하루 전날 마르샹은 상대의 연주를 들어보기 위해 대결 상대가 오르간 연주를 하고 있는 교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독일인은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마르샹을 기다렸고 그들의 대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샹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확인해보니 대결 당일 새벽에 급히 떠났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인은 혼자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내며 최고의 음악가라고 입을 모아 칭송합니다. 이 독일인 오르간 연주자는 바로 현대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무슨 소리냐,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둘을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많더군요. 원래 독일어 발음인 바흐인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잘 발음하지 못해서 바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바하라고 부르게 된 거죠. 사실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부재다는 걸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잘 지은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가들 사이에서 바흐는 충분히 음악의 아버지, 아니 아버지를 넘어 거의 신이라고 여겨도 될 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으니까요. 2003년 독일의 공영방송 GDF는 가장 위대한 독일인 100인을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100인의 명단에 있는 음악가로는 베토벤 12위, 모차르트 22 등 음악가의 이름이 무려 6명이나 있었습니다. 원조 음악 천재인 모차르트,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을 제치고 무려 6위를 차지한 음악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아니, 음악의 엄마인지 아빠인지 이름이 바흐인지 바하인지도 헷갈리는데 모차르트보다 순위가 높다고요? 네, 2019년 BBC에서 현재 활동 중인 전 세계의 유명 작곡가 174명을 상대로 실시한 가장 위대한 작곡가 투표에서도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바흐의 평균율 2것만 있으면 다시 재창조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포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음악가 인물 열전으로 개봉 박두! 모차르트부터 영화 음악의 대가 존 윌리엄스까지 입을 모아 칭송하는 음악계의 끝판왕 타노스이자 독일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흐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일생을 음악에 바친 사람입니다. 바흐는 사실 이름이 아니라 성이기 때문에 바흐의 아버지도 바흐, 바흐의 할아버지도 바흐, 그리고 바흐의 자식과 손자들도 모두 바흐입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이야기한 모든 사람이 다 음악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흐 가문이 살던 지역에서는 아예 바흐라는 단어 자체가 거리의 악사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 D의 일족이 있다면 음악계에는 B의 일족이 있는 거죠. 바흐의 일생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바흐는 1685년 3월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젠하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바흐 또한 음악가였지만 궁정이나 교회에 소속된 전문적 음악가는 아니었고 거리에서 바이올린으로 버스킹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혈족으로 계승되던 음악 본능 비의 의지에 영향을 받은 바흐는 아버지에게 바이올린, 삼촌으로부터 오르간을 배우며 어린 시절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미성을 뽐내며 교회 부속학교에서 소년 합창단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인물들에겐 고난과 역경이 일찍 찾아오는 법. 바흐는 9살에 어머니를 잃고 이듬해 아버지를 잃으며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형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의 집에 함께 살면서 형으로부터 작곡을 배웠습니다. 바흐의 형님은 지금 우리도 많이 즐겨 듣는 캐논을 쓴 요한 파엘벨의 제자였습니다. 네, 이 캐논 맞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대단한 교육 환경에서 자란 바흐는 음악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완벽주의 인간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바흐에게 곧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가 담당한 업무는 오르간 연주와 교회의 합창단을 지도하는 등 교회의 음악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던 바흐는 교회의 다른 연주자가 실력이 안 좋다고 핀잔을 주고는 둘이서 애들 마냥 한따까리 하다가 지방 법원에 폭력 사건으로 접수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바흐가 취직한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라
따라서 그렇게 실력이 있는 연주자들이 많진 않았습니다.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당시 오르간계의 대가 북스테우데를 만나러 간다고 4주 동안 휴가를 받아놓고 무려 4달이나 자리를 비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흐가 이 시기에 교회를 상대로 좀 막 나갔습니다. 당시 교회는 여자가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금요의 구역인 성가대에 세우고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계속되는 충돌로 바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한 후 여러 교회와 궁정을 돌아다니며 음악가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정말 바흐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며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음악계의 인싸반열에도 들게 되죠.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부인이 병으로 죽게 되고 16살 어린 여자 소프라노 가수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식도 여기서 13명이나 낳게 되죠. 그렇게 음악가로서 이름을 알리던 바흐는 음악을 좋아하던 프로이센의 왕인 프리드리히 대제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바흐의 나이가 무려 60세가 넘었으니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도 프리드리히 대제는 바흐를 보자마자 바흐의 음악을 너무 듣고 싶어서 직접 자신이 짧은 주제를 연주하고 그것을 푸가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정말 방금 도착한 손님에게 노인학대가 따로 없었죠. 바흐는 열심히 푸가를 만들었고 바흐의 재능에 푹 빠진 프리드리히 대제는 바흐를 데리고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며 오르간을 다 연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역시 왕이면 노인 공경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클라스. 그런 인연이 계기가 되어 바흐는 프리드리히 대제에게 헌정하는 곡인 음악의 헌정을 썼습니다. 그러나 바흐의 말년은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제를 만난 것 말고는 이후 바흐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지나 사람들이 새로운 양식의 음악을 좋아하고 유행했기 때문인데요. 어디로 가야 격으로 바흐는 백내작으로 시력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늙어 사망한 뒤 영원히 잊혀질 뻔했지만 약 100년이 지난 후 음악가 맨델스 존이 바흐의 음악을 찾아내어 연주를 하면서 그 천재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바흐를 음악의 신, 맨델스 존을 신의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바흐의 곡들이 어떻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자주 들은 멜로디들 중에도 바흐의 음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볼까요? 영화나 예능 광고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놀라거나 당황할 때, 무서울 때 들리는 음악이죠. 방금 이야기에서 바흐가 음악에서 타협 안 하는 대쪽 같은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곡은 나이를 먹은 바흐가 이제 사람들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빠졌을 때 오르간으로 막 치던 곡이라고 하네요. 이때 사람들은 드디어 바흐가 미쳤다고 수군댔다고 합니다. 영화나 광고, 그리고 길거리나 카페에서 생활 속에 정말 많이 들은 익숙한 곡일 겁니다. 가요에서 샘플링도 많이 되고요. 이렇게 바흐는 후대의 음악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음악, 인물열전.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음악의 아버지 바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